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아는 나만 모르는 누나 IT 이성원 강사입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에서 또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인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또 화상회의 또 IT 기술의 그 힘으로 정말 빠르게 그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바뀐 일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크게 바뀐 일상은 언택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언택트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죠. 그 언택트는 그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라는 말에서 반대 뜻인 언을 붙인 신조어입니다. 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 비대면 사회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언택트 시대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언택트 기반 환경은 돼 있었는데 IT 기반 시설로 더 가능해진 거죠. 혹시 금융에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금융은 IT가 아니었죠. 하지만 금융과 IT가 결합돼서 스마트 금융이 탄생되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IT는 아니었죠. 근데 자동차와 IT가 결합이 되면서 자율주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는 운전대를 손에 놓고 내비에서 내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쭉 도착지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꿈과 같은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는 뭘 할까요? 잠을 자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차 안에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환경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본격적인 영상 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학교, 사회 가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원격 기반의 영상회의 솔루션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화상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화상회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줌, 웹엑스 같은 영상 기반의 그 솔루션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순예배, 리더십 회의를 웹엑스로 했는데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었지만 한 번, 두 번 경험을 보면서 이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히 만나서 손잡고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회의가, 순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간의 제약 없이 지방에 있는 사람도 순예배나 회의를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영상회의 그 솔루션들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2월 달에 다운로드가 90%가 증가됐고요, 또 매달 3.5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 증가인데요. 사실은 온라인 쇼핑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훨씬 많은 일들이 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물건은 보고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형 쇼핑몰 가는 것이 또 두렵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20대, 30대, 40대 분들은 뭐 자유롭게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지만, 또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이 좋았는데, 한 번씩 경험해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또 오프라인 사업들이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출을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27.4%가 증대됐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는 80%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는 그 도시 봉쇄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었지만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현상들은 온라인 쇼핑몰 증가로 조금씩 예견되고 있었는데요. 자, 오프라인 사업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이제는 온라인이 더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온라인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의 단점이 있죠. 만져보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는 그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건데, 이 단점을 오프라인 장점과 온라인 장점을 결합해서 또 여기에 또 AI 기술이 들어온다면 좀 더 다양한 그 산업들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확산될 것 같은데요.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 저희는 핀테크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들어보실 텐데, 핀테크는 금융과 또 IT가 결합된 산업입니다. 핀테크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이제 점점점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 한번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간편 결제 서비스인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금융에서도 이제 빠르게 디지털이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은행, 또 자동화 기기인 ATM 기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업무 한번 보려면 한번 날을 잡아야 됐죠. 그래서 대기 시간도 길고 한번 한 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은행 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스마트폰에서 다 직접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전은 못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런 서비스를 못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디지털 문맹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소외계층은 더 많아지고, 이것은 사회 계층 문제로, 사회 문제로 또 대두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인식들을 해외에서는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고령화 대한 디지털 교육들을 의무화했고요. 또 독일도 또 디지털 사회에서의 노인을 위한 교육 정책들을, 교육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2018년도부터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교육, 또 은행 앱 사용하기, QR코드로 쇼핑몰에서 물건 사기 실습을 실제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점점 고령화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은 변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변하는 것은 되게 두렵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IT 기술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탄생된 기술이 아닙니다. IT 기술은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개발됐던 거죠.
이 과학기술 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조금씩 이제 들어왔는데요. 자, 코로나 이후에 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없어질 직업도 많아지고 또 다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잡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현상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자, 우리는 이런 변화에서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한번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세상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좀 더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기 있으신 분이 스마트폰이 보통 100만 원이 넘잖아요. 이 100만 원 넘는 이 스마트폰을 아직도 전화라든지 문자, 카카오톡 이 세 가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날 같은 거예요. 한번 잘못 누르면 이거 100만 원짜리가 고장날 것 같은 거죠. 자,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이런 고장날 것 같은, 또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기. 예. 절대 고장 안 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눌러 보는 거죠. 한번 깔아 보는 겁니다. 자,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해보는 거죠. 이 경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달 앱으로 한번 음식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송금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송금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페이, 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한번 깔아서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댓글도 한번 남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점점 갈수록 무인 계산대, 점원이 없는 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40대인데 점원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예, 너무 불편하죠.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많은 때 가지 마시고 사람 없을 때 한번 해보시면 주변에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은행에 기다렸던 거, 또 직접 하루 종일 쇼핑했던 것,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상의 작은 것부터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처음 하는 게 어렵죠. 이 IT 기술도 처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두 번 되죠? 이전 못 돌아가죠. 왜? 불편하니까. 이것이 더 편하니까. 한두 번이 어렵지만 한 번씩, 두 번씩, 또 안 돼요? 여러 번씩 반복해 보면 이것이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되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줌을 설치해야 되고 또 영상을 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뭐 한두 번 안 되면 또 세네 번씩 맡겼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또 온라인 수업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프라인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온라인이 더 편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어렵게 힘들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올 이런 변화들을 한번 나도 체감하고
먼저 두려워하기보다 겁먹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카멜레오 같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속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문맹인들이 있는데 이런 문맹인들한테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실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눈아이티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아이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요즘 사진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앱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영상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사진이 모아지고 음악이 세팅되거든요. 그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 영상들을 지인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또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어떤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세팅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지갑을 한번 이번에는 안 갖고 가보는 거죠. 네, 스마트폰만 갖고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결제를 해보시면 신기한 또 세상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스마트폰마다 만보기가 사실 앱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앱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설치해보고, 우리가 점점 갈수록 건강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 하루에 몇 번씩 걸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앱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또 스마트폰 또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시청, 구청, 군청에서 이런 교육들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교육, 또 PC 교육 이런 것들을 되게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적응해 보면서 디지털 시대에 좀 적응해 나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자 또 계신가요?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나 홈쇼핑이나 인터넷 온라인 쇼핑에서 생방을 할 때 네. 음악 배경을 깔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저작권 저촉이 되는 건지 저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하실 때 어떤 영상도 올려도 되지만 정말 잘 얘기하셨는데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 뮤직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600원, 700원 주고 MP3를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그 음악을 영상에 삽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를 할 때, 어떤 크리에이터를 할 때 상업용 무료 영상, 상업용 무료 이미지, 상업용 무료 자막, 상업용 무료 폰트를 또 폰트와 음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또 체결해서 사용을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무료로 음악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부터 사용해 보고요. 근데 그곳은 좀 음악이 제한적이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월정에 얼마씩 낼 테니까 거기에 있는 만곡에 있는 음악을 다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카카오톡에 토스에서 1,000원 입금됐습니다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네네. 혹시 그걸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이런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보안에 대한 이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하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빵원이 될까봐 되게 두렵죠. 예. 하지만 이 서비스가 계속 발달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안도 더 철저히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계좌가 은행이 문 닫을까봐 계좌를 만들지 않고 그 집에 돈을 묻어놨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믿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편해서 이전 또 그 카드 이런 것들을 또 쓰지 않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고요. 스마트폰만 갖고 다녀서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어서 저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깝게도 문제되는 것이 디지털 문맹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IT 기술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탄생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개발됐던 거죠.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한번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우리가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